남강댐 방류로 수십 년 넘게 되풀이되는 해양 쓰레기 피해. 지난달 폭우 때도 재현됐는데 이번엔 시도의회에 이어 국회까지 나서면서 쓰레기 처리와 피해 보상 대책 마련에 힘이 모이고 있습니다. 20회를 맞는 함양 산삼축제가 다음 달 18일 개막합니다. 산삼 캐기 체험, 황금 산삼 찾기, 지역화폐 환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상권과 연계합니다. 올해 산청 한방약초축제는 7월 폭우로 인한 수해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축제를 통해 판로 확보를 기대했던 약초 농가와 상인들을 위해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 새로운 판로 지원이 절실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진주 본원에서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AI 학습 과정에서의 공정 이용 문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충돌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경남 지역 사교육비가 지난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교육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여전히 사교육 시장이 기대는 현실인데 결국 교육 격차와 저출산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남강댐 방류 피해 가운데 먼저 눈으로 보이는 피해는 쓰레기입니다. 다른 피해도 크지만 우선 쓰레기 피해라도 먼저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군의회는 물론 경남도 의회와 국회에서도 공동의 움직임이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김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년이 넘도록 반복되고 있는 남강댐 방류 피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유 쓰레기는 어선의 출항을 방해하고 썩어서 바다에 악취를 풍깁니다. 연안 지역에는 중장비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지만 바다 아래로 가라앉은 부유물은 해양 오염을 일으킵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바닷가 지역 어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반복되는 악몽입니다. 어민들이 지금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벗어났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는 비단 3점 수역 관내 업인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남해, 고성, 사천 수역 관내, 하동까지. 우선 쓰레기만이라도 먼저 해결하자며 지역 정치권이 나서고 있습니다. 사천 남해하동 서천호 국회의원은 하천에서 유입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할 때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사천시 의회에서는 의원 전원 발의안인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 쓰레기 처리 대책 강구 건의안이 상임위에서 최근 통과됐습니다. 본 건의안은 남강댐 가와천 방류로 인한 인공 방수로 인근 주민 및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인정과 명확한 해결책 제시 및 적극적인 피해 보상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남해군 이회에서도 책임 인정과 즉각적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 경남도 의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류경환 의원은 남강댐 방류 피해는 50년간 방치된 구조적 문제라며 해양 쓰레기와 어업 피해 보상과 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방류로 인해서 5,400여 톤의 해양 쓰레기가 우리 남해안에 유입이 되어서 어업시설을 파괴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기초의회와 강역의회, 국회에서까지 공통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야말로 남강댐 방류로 인해 수십 년간 이어진 악연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제20회 함양 산삼 축제가 다음 달 18일 개막합니다. 올해는 판매점 위치를 조정하고 지역화폐 환급 행사를 마련해 상권과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인데요. 20회를 맞아 20살에게 산양삼을 선물하는 이색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미를 든 초보 신만이들이 조심스레 땅을 팝니다. 어느덧 말로만 들었던 산삼이 모습을 드러내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황금빛 모형 산삼을 찾으면 순금 한돈과 산양삼을 받을 수 있는 황금 산삼을 찾아랍니다. 함양 산삼 축제의 대표 콘텐츠인데 올해도 산삼 캐기 등과 함께 진행됩니다. 산삼 캐기가 있고요.
또 황금 산삼을 찾아라에서는 우리가 찾으면은 만약에 이제 그 산삼 금 한 톤을 줍니다. 산삼에 맞는 여러 가지 갖가지 행사들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산삼 나눠주기도 있고. 이번 축제에는 30여 곳의 산양삼 판매 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판매존 위치를 유동량이 많은 주차장 근처로 변경하고 입구에는 산삼 축제의 역사를 움직이는 사진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방문을 유도합니다. 구매 금액에 따라 지역 화폐로 환급해주는 페이백 행사도 진행하면서 상권과의 연계 효과도 높입니다. 프로그램 안내와 실시간 주차 정보 등 각종 문의사항을 해결할 전용 앱을 제공해 편의성을 높이고 축제 20회를 맞아 20살 청년에게 산양삼을 3대가 방문하면 담금주를 주는 깜짝 이벤트도 마련해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산삼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산삼 함양 온누리 상품권을 좀 드려서 함양 전체에 좀 경제에 도움이 좀 되기 위해서 3대가 오거나 또 가족들 단체로 왔을 때는 그 산삼 당금주를 또 우리가 한 병씩 나눠주는. 함양군도 채용 박람회 등 30여 건의 연계 사업을 추진해 축제 흥행을 도울 방침입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5일간 함양에 반하고 산삼에 빠지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함양 산삼축제. 축제가 소비자와 농가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산청을 대표하던 한방 약초축제가 올해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7월 폭우로 인한 수해 여파 때문인데요. 축제를 기다려온 약초 농가와 상인들은 특수를 기대했던 한 해 농사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산청군 덕산 약초시장. 이맘때면 축제를 앞두고 약초 손질과 포장 작업으로 분주했을 공간은 한산한 풍경만이 남아 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산청 한방 약초 축제는 이들의 약초를 소개하고 판로를 넓히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커지자 축제는 결국 전면 취소됐습니다. 수해 복구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지역 경제 위축과 상권 타격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한 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축제 특수에 기대던 약초 농가와 상인들은 고심이 깊어져만 갑니다. 약초 축제 때 되면 사람도 많이 오시, 돌비광천이고 그때 구경하시고 이쪽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여기 준비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다 팔로 먹고 1년 동안 또다시 묵혀놓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 시기 드라이브스루와 온라인 판매로 위기를 넘긴 기업도 있지만 예고 없이 다가온 수해는 지역의 더 큰 상흔으로 남았습니다. 온라인 축제를 해와서 농산물이나 또 약초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산불에 이은 수해. 재난은 시설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지역 경제의 활력도 끊어놨습니다. 축제 취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온라인과 홈쇼핑, 대형마트 등 판로를 다각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진주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진주여성민우회가 추진하던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강연에 대한 보조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주시 양성평등위원회는 민우회가 추진하던 강연이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용 변경을 요청했지만 여성민우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보조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시는 프로그램을 재기획해 다시 신청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사천시가 오는 10월 22일 우주항공특화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에선 취업 컨설팅과 특강, 카이에서 주최하는 비전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편 사천시는 오는 9월 12일까지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며 희망 기업은 사천시 지역경제과로 연락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권위 있는 저작권 전문가들이 진주에 모였습니다. 28일부터 이틀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쟁점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치게 되는데요.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작권 특화도시 진주에서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저작권 이슈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하고 대응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저작권의 미래를 살펴보고 또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큰 시사점을 느끼는 줄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론의 첫 주제는 AI 학습 행위와 공정 이용. 최근 미국에선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공정성을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과 기존 제도 간의 간극으로 여러 문제와 혼란이 생기면서 저작권 분야의 화두로 떠오른 겁니다. 그만큼 AI 기술과 관련된 기술 발전 속도와 구체적인 분쟁 양상이 입법자들이 과거에 규범적으로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뭔가 문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미국 판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한편 국내 저작권법에 적용해볼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학습의 결과로 만들어진 AI는 어떻게 보면 도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자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판결에 따라서 결국 AI 학습이 다 면책이야. 이것도 무리지만 다 문제야라고 받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AI와 관련된 어떤 소송을 통해서라도 공정이용 관련된 판결이 더 지적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도 유사한 법적 논쟁이 활발해질 것을 대비해 관련 논의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학습용 데이터로서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인 대응 방안을 논하기 전에 공정 이용에 대한 35조 5를 활용해서 향후에 사건을 통해서 축적하는 게 좋겠다. 이 밖에 이번 행사에선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동일성 유지권의 관계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펼쳐집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사천시가 미래전략 수립과 핵심 정책 추진을 맡을 사천시 정책자문단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진행된 위촉식엔 우주항공과 산업경제, 안전도시 등 6개 분과의 30명의 전문가가 자문단으로 위촉됐습니다. 단장에는 사천시 체육회 권택현 회장이, 부단장엔 국립창원대 우주항공공학부 오택현 교수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산청군이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7,466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경보다 611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난 3월 대형 산불과 7월 극한호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군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을 줄이고 산불 호우 피해 복구에 250억 원을 투입해 군민 일상 회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진주 서부농협이 28일 10기 여성대학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은 총 80명으로 이들에겐 수료증이 전달됐습니다. 여성대학은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10기 과정은 지난달 개강해 인문학과 건강관리, 농업가치 등을 주제로 한 여러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진주 서부농협은 지역 여성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류재수 진주 서부농협 조합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성대학 10기 졸업생들을 위하여 저희 서부농협에서 지역사회에 여성의 리더로서 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 서부농협의 여성대학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조 원에 이르는 국내 사교육 시장 규모. 지난해 경남 지역 사교육비 상승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많아지는데도 왜 계속 비용은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김동엽 기자입니다. 진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서부 대입정보센터입니다. 다음 달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을 앞두고 진학 상담을 받기 위한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대기가 생길 정도입니다. 학교에 가서 교무실에 앉아서 선생님에게 여쭙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들, 그리고 학생이 실제 부모님들께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들을
여기 와서 좀 편하게 부담 없이 실제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학생들이 지원했던 실제 입시 결과 자료들을 오랜 기간 진학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담 인력의 전문성도 큰 장점. 원서를 작성하고 학생을 관찰하고 그리고 학생부를 기록해 보신 현직의 그 진학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또 수능을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정보를 모으고 경남도 교육청은 대학 진학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근 동부권에도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과거 교과학습에 한정됐던 사교육 시장이 컨설팅 영역으로까지 확장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산하 대입정보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공교육에만 기댄 채 양질의 입시 정보를 얻는 건 무리가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는 사교육비 지출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의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37만 6천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6%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가 문제 해결의 선결과제란 여론 속 당국의 여러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시선은 여전히 사교육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이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석과 그 전략을 원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교육 시장에서는 메워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조적인 노력이 교육당국에서도 필요하다고. 교육부가 오래전부터 EBS와 연계한 수준별 수업 진행과 킬러 문항 배제까지 추진했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수능에 다수 출제되며 사실상 그 의미가 퇴색된 상황. 여기에 해마다 복잡해지고 있는 입시 전형과 당국의 교육정책 불확실성도 공교육 신뢰도를 떨어뜨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입시에 맞도록 뭔가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보라든지 입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족을 못 시켜주니까 학원 쪽으로 가서 또 이야기도 듣고 정보도 그것도 빠르니까 사실 공교육이 더 우선돼야 되는데 결국 가계 경제력에 따라 입시 정보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교육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꼽히는 사교육비 부담. 커지고 있는 지역별 교육 불평등이 수도권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소멸과 무관하지 않은 사교육비 증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난제로 남았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시가 진양호 우약정 일원에 맨발 걷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시는 전국적인 맨발 걷기 열풍과 진양호 숲의 가치 제고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맨발 걷기 공간이 조성된 곳은 우약정에서 하모놀이 숲에 이르는 약 300m 구간입니다. 사천시가 오는 6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의 제정을 기원하는 한마음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 체육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6일 아침 6시 30분 시청 노을광장에서 출발하는 약 4km 60분 소요 코스로 진행됩니다. 행사 동안 특별법 기원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자 전원에겐 기념품과 간식이 제공됩니다. 경남도가 추진 중인 광역형 공공배달앱 운영사에 땡겨요와 먹개비 두 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두 운영사는 자체 배달앱 플랫폼 운영과 가맹점 관리 등에 나서게 되며 다음 달 중 정식으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경남광역형 공공배달앱은 민간앱 대비 중개 수수료가 2% 이하로 낮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동군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관내 와상장애인 생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장애인 17세대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 돌봄 환경,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고립 등 전반적인 생활 여건과 복지 요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하동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장애 친화도시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7일 오후 4시부로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경남 중부 앞바다 해역에 적조 예비특보가 확대 발표됨에 따라 남해군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설천면 월곡에서 이동면 앵강만 해역에서 최초 적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군은 형망선 21척과 적조방제선 11척을 비롯 굴삭기와 덤프차 등을 긴급 동원해 적조 발생 해역의 황토 550톤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은 일사량 증가로 적조 발생 해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선제 방제 작업과 양식장 긴급 방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80대 남성으로 다리 통증 및 부종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3급 법정 감염증으로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감염됩니다. 진주시 보건소는 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기, 바닷물에 들어간 뒤 깨끗이 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8월도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폭염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연농 작업이나 실외 작업, 외출, 야외 활동 등을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충분한 물과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에는 구름만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하동 24도, 함양과 산청 23도로 출발하겠고 진주와 사천의 한낮 최고 기온은 34도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은 소나기 소식이겠고 세종과 광주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6도, 세종 25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35도 전망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후부터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4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58분, 간조 시각은 저녁 6시 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까지는 맑거나 구름 많은 하늘 보이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